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멘탈 방송 시간입니다. 주PD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이번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먼저 잘 살아야 된다.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나 먼저 잘 살아야 이제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뭐 부모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뭐 부인 때문에 못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그게 진짜 친구냐? 그게 진짜 가족이냐? 그게 진짜 친척이냐?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 끊어내고 나부터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제 다른 옵션들을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잘 다지다 보면 기회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방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아예 시도조차 올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여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차원으로 이 주PD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에 공감이 되는 이유가 저는 이런 사례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공감이 되고 적극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부모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원래 부모님이 그런 행동과 그리고 가족의 또 다른 빌런이라는 형제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제가 생각보다는 더 일찍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좀 더 늦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이번 내용을 좀 보시면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못한다. 형제 때문에 못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건데요. 가족이 이제 대부분 무언가 좀 사고를 많이 치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역량과 그 다음에 그 정도에 있는 이제 능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족이 가족에게 따른 추이의 무게감이 이쪽으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게 다 그 무게감이 가게 되는데요. 이게 가족이라는 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필연적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미룰 수 있고 내가 이제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일지라도 모르겠지만 해결을 못해서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런 유형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결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치를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굴레가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내 발목을 잡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저울질했다가 내 꿈과 내 목표와 그 다음에 가족에 있는 부분에 있는 저울질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처음 태어났으니까 이걸 가족에게 다 태울 거냐, 가치관의 차이인데 내 꿈에다가 태울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꿈은 여기서 좀 더 뒤로 갈 거냐 앞으로 갈 거냐에 있는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인생 몇 번. 그걸 여기다가 가치관이 이쪽에 더 높은 가치가 있고 이기 때문에 이쪽에 더 태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태우시면 돼요. 내 욕심인데 가족도 구하고 내 꿈도 이루겠다. 이건 말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이 세상관에서는 둘 다 이룰 수는 없다고요. 밸런스 부분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온라인 게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세상이 아니 현실 세상에서도요, 이 버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있게 이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한테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내 꿈에 있는 크기를 줄이든지 뒤로 미루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가족에 있는 역량도 중간중간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0대일 때, 20대일 때, 30대일 때 다 다릅니다. 나이를 먹을 때마다. 근데 좀 더 어릴 때 나이를 똑같이 먹잖아요. 나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역량적 추이를 좀 더 사고가 유연할 때마다 심어주는 겁니다. 나 무엇을 할 것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대치는 이 정도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언급을 푸시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있는 가족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 사람이 그렇게 계속 세뇌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도와준다고 하면 그걸 말 그대로 무조건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옵션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변화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에 있는 그 정도만 하고 거기서 딱 잘라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이제 뭐 채무 관계가 좀 얽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냥 50%만 하고 그 사람이 뭘 하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계는 법적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걸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어차피 이제 뭐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뭐 재무 관계 부분을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 먼저 잘 살지 않으면요. 결국엔 전체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꿈이 있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데 만약 그 친구까지도 발목이 잡혀가지고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투수가 있어야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기회가 오는데 기회 창출이 오는데 기회 창출 자체가 안 와버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이지 않게 구멍이 처음에는 요 정도 나다가 구멍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무능력이고 역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바라주기만 하기 때문에 이 구멍이 커져요. 예, 구멍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구멍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원래 하나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한 가지가 10가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더 쉽게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혼, 우리 가족들에 있는 그런 꼬라지 판을 보게 되면 결혼도 못 하겠고, 친구 부분도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많이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할 수 없는 환경과 내가 의기소침이 되고 내가 이제 변화되는 부분에 따른 억압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발전기의 가능성도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 앞으로 있는 자본에 있는 그 쌓아야 되는 고정 지출 때문이라도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창출에 있는 쪽도 못 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적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더 미리 그리고 웬만하면 이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라고 해도 자녀분들한테 미리미리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부모님 쪽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에서 자녀 리스크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 푸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건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고 항상 조건부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가족 문화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 나중에 할 때도 뭔가 변화가 나오고 자생이 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만들고 나이 있는 부담률과 무게감도 떨어지게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답은 정해져 있죠. 네,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범주가 점점 줄어들고 더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더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말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과 행동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말은 누구나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행동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자기의 능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싫은 말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잘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좋은 말도 어떻게 잘 해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성과가 더 부풀려질 수도 있고 더 축소가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이제 공격적인 말도 어떻게 잘하면 상처를 덜 받으면서 깨닫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에 있는 추이에 있는 것도 다 경험값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망을 잘 해결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인간의 인간 사이 부분에 있어서 이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이 관계망 부분에 있는 해결 방법에 있는 스킬을 하나를 터득 하게 되면 결국은 이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러했겠지만 이걸 하나를 푸는 방식에 있는 스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다방적으로 모든 인간 관계망에서 다 유두리 있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걸 먼저 경험을 일찍 해보고 그걸 단계별로 잘 가져가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드가 많이 생겨도 결국에 뺏어가는 사람이 많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 교육 시스템을 거쳐놔야 결국은 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건 가족 거이다가 아니고 네 거와 내게 분리가 된다. 이런 게 이제 되는데 한국은 그게 잘 안 되고 미국이나 나머지 있는 나라들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죠. 아들이 번 거, 그냥 아빠가 번 거, 엄마가 번 거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정상인 거고요. 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삶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더 우울해졌으면 우울해졌지 탈출구가 없어진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